이강인을 응원하는 팬이 만드는 축구방송 중구리슛 플러스 시작합니다. 토요일 밤 경기 정말 아쉬우셨죠? 그렇게 바라던 이강인 선발 출전도 불발이었고 팀도 3대0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과연 1부 리그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절망스러운 경기였습니다. 덕분에 이강인 까들도 아주 신났죠. 더군다나 이강인이 자책골까지 기록을 했으니까 불운도 이런 불운이 있습니까? 자, 하지만 분석을 해보니까 희망이 보였습니다. 자, 저는 어떤 희망을 봤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엘체의 선제골 장면입니다. 자, 이거는 이강인의 자책골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한번 보시죠. 전반은 굉장히 경기가 지루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아게레 감독이 마치 감독 데뷔전 때처럼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강인만 안 나온 게 아니라 쿠보도 안 나왔습니다. 마요르카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마요르카 선수들 축구 지능이 낮아요. 그렇게 창의적인 플레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정 경기 물론 이해는 되네요. 원정 경기니까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결론적으로는 팀이 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실패한 전략이라고 봐야죠.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축구가 진행됐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전반 막판에 엘체한테 찬스가 보이죠. 엘체의 공격수가 이 중앙으로 파고드는 선수를 발견하고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쪽 사이드 끝에 이 선수가 완전히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중력 없고 무책임한 수비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한번 보시죠. 패스가 들어가고요, 가운데로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그때 아까 오픈되어 있던 이 선수가 쇄도를 하는 거죠. 안으로 따다다. 패스를 받고요. 그리고 바로 슛. 골.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제가 저작권 때문에 더 많은 컷을 많이 못 올리긴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이 선수 1명, 2명, 3명, 4명, 5명. 수비가 5명인데 여기 이렇게 몰려 있고요. 이거 자체도 이상하고, 아니 적극적으로 붙지도 않아요. 23번 선수 보세요. 이 두 선수 앞에서 멀뚱히 구경합니다. 여러분, 조기 축구도 이딴 식으로 수비 안 해요. 어떻게 프로 레벨에서 저렇게 완전히 오픈 상태로 선수를 내비두고, 그리고 어떻게 그 선수가 쇄도를 해서 슛을 날리는데 보디 체크 하나가 없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실점 장면 설명은 이강인의 자책골 설명을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이강인 실점 장면입니다. 물론 이건 이 엘체 선수가 정말 잘 올렸어요. 이쪽에 완전 오픈되어 있는 선수를 발견합니다. 아니, 수비가 왜 이쪽으로 다 이렇게 몰려 있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이렇게 수비 인원들이. 아니, 수비수가 어떻게 공격수를 이렇게 완전 오픈 상태로 두냐고. 아까 첫 번째 실점할 때처럼 첫 번째 골을 실점하고도 아무 생각이 없다, 수비들이. 그래서 엘체 선수가 반대편에 완전 오픈되어 있는 선수를 발견하고 패스를 날리죠. 이 선수가 우리 강인입니다. 이강인 공격형 미드필더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착한 이강인 달려듭니다. 달려드는데 제가 더 빡친 거는 요 수비수들 자세 보세요. 쳐다봐. 이강인이 달려가는데 쳐다본다고. 조깅 하더라고요, 조깅. 그리고 운도 없었어. 아니, 하필 골키퍼가 막은 게 이강인 몸을 맞고 튀어서 골대로 들어갑니까? 무능하고 무책임한 마요르카의 수비를 커버하려던 이강인에게 닥친 불운입니다. 경기도 보지 않고 보더라도 이강인 까려고 색안경만 끼고 있는 이강인 까들에겐 이런 게 보이지 않겠죠. 자살골 넣었다고 신나더만. 아무튼 마요르카의 수비가 정말 답이 없다, 이런 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희망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죠. 자, 아기레 감독의 전반의 소극적인 플레이, 그 대가는 오히려 1대0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후반전이 돼서야 부랴부랴 쿠보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이강인을 집어넣습니다. 지금 와서 보건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투입이 늦었다. 선발로 갔어야 돼요. 왜냐면 후반전부터는 마요르카의 공격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괜찮았던 장면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유일한 걱정은 이강인이 몸을 키우면서 좀 둔해지지 않았을까, 요게 걱정이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요, 이런 데서도 드러나요. 전반 시작하자마자죠. 45분 57초니까 자, 요때 이강인이 앞에 선수를 스크린으로 두고요, 마치 농구처럼 이쪽으로 치고 나갑니다. 자, 거기서도 두 명이 에어싸니까요,
이강인 특유의 탈압박이 시작됩니다. 순식간에 따닥 제치고 앞으로 나가는데, 자, 여기서 좀 문제가 발생해요. 이 선수가 쿠보인데 강인이가 이렇게 치고 나가면 이쪽 공간을 보면서 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쿠보가 안으로 들어와요. 자기도 아니다 생각했는지 나중에 다시 이쪽으로 빠집니다. 자, 그래서 강인이의 볼을 받죠. 자, 이게 결국 가운데로 연결이 되면서 공격 찬스가 나타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마요르카가 전반에 제대로 된 공격이 없었거든요. 뭐 이후에는 공격수들의 능력 부족으로 결국 제대로 된 슈팅이 되진 않았지만요. 자, 그럼 이렇게 안으로 치고 들어온 쿠보가 잘못한 거냐? 이거는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비슷해서 벌어지는 현상이죠. 자, 이건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61분에 멋진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이쪽에서 공을 받아요. 수비수가 달려들죠. 자, 요거를 기가 막힌 페인팅으로 벗겨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공간이 뻥 하고 뚫리죠. 이강인가들이 정말 축구를 보는 눈이 없다라는 게, 아니 탈압박까지 조롱을 하더라고. 무슨 전응아들도 아니고 장점을 까, 장점을. 걔네들 머릿속에 그냥 무식한 뻥치고밖에 없는 거야 그냥. 제가 저번에 월드컵을 10번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쵸, 정확히는 10번은 아니죠. 9번이죠. 차범근이 뛰던 경기가 제 기억 속에 있어요. 9번 월드컵을 보면서 이강인같이 탈압박의 재능을 가진 선수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이 탈압박을 해서 이렇게 공간으로 뛰어간다는 게 얼마나 큰 재능인지를 몰라 걔네들은. 암튼 이렇게 멋있는 돌파를 해내고요. 이 미친 재능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들어가죠. 수비수 자리 잡죠. 아니 어떻게 이런 동작이 가능하냐고. 수비수가 쇄도하니까 그거를 안으로 순간 스피드로, 손흥민의 순간적인 부스터만 순간 스피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미친 듯한 속도가 나온다고. 그리고 앞에 열린 공간. 이게 마요르카 같은 팀이 아니라 좀 수준 높은 팀이면요, 이게 득점으로 연결돼요. 이러니 축구 관계자들이 이강인을 보고 정말 탐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강인까들이 이걸 알겠어? 결국 크로스까지 연결됐는데요. 역시 마요르카는 그 정도의 디테일함과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노골. 그래도 결국 전반보단 낫죠. 왜냐면 슈팅이 되니까. 슈팅을 해야 골을 넣을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77분의 장면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 선수가 이강인입니다. 쿠보를 보고 패스를 날립니다. 본인은 안으로 쇄도를 하죠. 공간을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강인이 공간 보는 능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프 더블 움직임, 공이 없을 때 움직임이 예전보다 확실히 성장을 했어요. 오히려 제가 아쉬운 건 왜 쿠보가 이강인을 보지 못하고 무리키만 봤을까. 물론 이제 시야상 무리키가 보이긴 했겠지만 좀 더 축구 지능이 좋았다면 안으로 쇄도하는 강인이한테 넣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수비가 있어서 힘든가? 근데 등 뒤에 있으니까 못 봤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아쉽게 강인이에게 가지 않고요. 패스가 무리키에게 갑니다. 앞에 수비를 달고 있는 무리키한테요. 오히려 무리키가 뒤로 내줍니다. 이강인에게. 그래서 여기서 슛을 하려고 하는데 수비가 개떼같이 몰려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강인의 장점인 기술. 아니 이강인가들은 무슨 생각이지? 왜 이런 걸 까죠?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이런 게 이렇게 문전에서 기가 막힌 찬스로 연결이 된다고요. 그렇지만 아쉽게도 이번에는 수비가 너무 개떼같이 많았다. 그리고 마요르카의 수비보다 훨씬 열정이 있었다. 또 수적 우위를 살릴 줄도 알았다. 이쪽으로 몰아버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 오히려 슛을 하면 무책임한 거지. 그래서 찬스가 날아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좋았던 장면. 경기 끝나기 직전이죠. 이제 91분 30초 인저리 타임입니다. 이때 쿠보가 이강인을 발견합니다. 요건 좋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수비가 없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런 데로 찔러줘야지. 그래서 이걸 받은 이강인이 과감하게 중거리 슛을 딱 때리는데 수비한테 걷어채였죠. 이것도 안타까운 게 이강인은 이게 만들어가서 탁탁탁 플레이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니 없잖아 공격수가 줄 데가. 이걸 가지고 이강인가들은 XX를 해요. 아니 지가 뛰어보라고 그래. 이걸 어떻게 여기서 패스를 해. 여기서 어떻게 이타적 플레이를 하냐고. 암튼 아쉬웠다. 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프리킥은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강인은 잘하고 있습니다. 실제 감독도 이강인을 칭찬을 했고요.
저는 오히려 이강인보다도 마요르카 그리고 아기리 감독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기리 감독이 좀 무뎌진 게 아닌가. 그래도 잘 나갈 때는 멕시코 국대도 하고 스페인 1부 리그 감독을 벌써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렇게 경험이 많은 감독이 잔류를 위해서 무조건 0대 0으로 가려고 한다? 아까 쿠보가 자꾸 동선이 이강인과 겹쳐요. 그게 쿠보가 무능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강인하고 쿠보하고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사이 좋은 둘이 알아서 밸런스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자, 내가 치고 들어가면 네가 공간을 파고들고 이게 서로 잡힐 거 아니에요, 실전에서. 근데 출전 횟수도 잘 보장이 안 되니까 이게 잘 맞을 턱이 있나. 그러니까 계속 겹치죠. 이강인이 문제가 아니라 쿠보가 문제가 아니라 아기레 감독이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비들이 너무 무능하고 의지도 없다. 자, 그래서 저도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1안,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강인이 팀에 남아서 마요르카를 1부 리그에 지켜내고 그래서 1등 공신으로서 닭주전이 되어서 수준 높은 스페인 1부 리그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성장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경험도 경험 나름이죠. 팀이 이러면 차라리 지금 좋은 팀들에서 오퍼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심지어 자기를 좋아하는 디렉터도 있고 차라리 그런 데 가서 유능한 선수들이랑 같이 경기를 뛰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마요르카는 쿠보하고 이강인 없으면요 공격이 1도 안 풀려요. 암튼 제 1안이 요즘 바뀌고 있다. 하지만 제 1안이 아직 완전히 바뀐 건 아닙니다. 왜냐면 쿠보와 이강인이 둘이 동시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이죠. 이번 경기에서도 보셨지만 비기려고 들면 반드시 져요. 스페인 1부 리그가 어느 정도 수준인데 0대 0 전략이 통하겠습니까? 더구나 이런 수비를 두고. 그러니까 1부 리그에 남으려면 공격을 해서 골을 넣어야 돼요.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은 이강인 혹은 쿠보였지만 그래도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과 쿠보를 둘이 넣을 줄 아네요. 그리고 후반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둘이 더 출전 경험만 더 쌓인다면 괜찮은 그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요르카가 잔존할 수 있겠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이강인 까들이야. 그 친구들이 좀 축구를 보는 눈이 낮아서 그런 거고 자존감이 낮은 거죠. 잘난 사람 보면은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이강인의 재능이 얼마나 큰지 본인이 축구를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바로 알 텐데, 그죠? 불쌍한 친구들이니까 그런 친구들 하는 얘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저희는 묵묵히 꾸준히 이강인을 계속 응원해 갑시다. 제 개인 사정상 영상이 늦긴 했습니다만 제가 가능한 선에선 항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강인 화이팅! 감사합니다.